오늘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변수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프린트문을 배웠었는데요. 프린트문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들만 했다고 하면 그 보여주는 값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동안 보여주는 거는 프로그래머, 즉 코딩을 한 사람이 입력해준 내용만 출력을 하는 거였어요. 화면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 즉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컴퓨터의 데이터에 넣어준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입력이냐 하면 여기 지금 설명이 적혀 있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입력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라던가 이런 데에 새로운 회원을 가입할 때 우리 보통 아이디, 비번, 주소, 핸드폰 번호 등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보통 입력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입력은 사람이 직접 원하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대해 넣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은 알 것 같죠?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셨다면 굳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후에 우리가 또 선생님이 진도 나갈 때 조금 더 하니까 그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명령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input이라는 명령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input 가로 열고 닫고 명령어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input 명령어, input 함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input 명령어는 컴퓨터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입력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 내용과 실행 화면 그리고 입력 내용,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하게요. 자, 명령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내용은 아까 배웠던 명령어 input과 이렇게 가로 하는 것을 활용해서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지워볼게요. 요 소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행 화면에는 그냥 우리가 실행을 시켜주면 공백 상태라고 여기 선생님이 해놨는데 이 공백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요 소가로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코랩에선 일반적으로 다른 데선 그냥 커서만 이렇게 생긴 커서가 깜빡깜빡 겁니다. 코랩에선 요 상자 안에서 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거기다가 입력 내용으로 선생님 이름인 이은덕을 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행 화면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은덕을 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할 때는 요 소가로 안을 이렇게 비워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네모 안에 이렇게 커서만 깜빡깜빡 되니까 도대체 이름을 넣으라는 건지 아이디를 넣으라는 건지 주소를 넣으라는 건지 핸드폰 번호를 넣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사용자가 도대체 뭘 넣으라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준다면 좀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원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할 때 그 설명이라고 보통 하는데 앞에 제목을 붙여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살짝 넘어가서요. 자, 그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명령 내용에 인풋을 이렇게 인풋을 씁니다. 인풋을 쓰고요. 똑같죠? 가로를 이렇게 한 것까지 똑같은데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입력 안내문을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름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이 이름 땡땡이가 문자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한 거예요. 작은 따옴표를 해준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이름 땡땡이 문자이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물론 큰 따옴표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름하고 땡땡 한 다음에 우리 코랩 같은 경우에는 네모칸 안에서 커서 깜빡깜빡 거리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름 나오고 네모칸은 그려지지 않지만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역시 아까 우리 처음에 쳤던 것처럼 제 이름을 쳤어요. 그러면 실행 결과는 아까와 똑같이 나옵니다. 작은 따옴표 안에 선생님 이름이 블라블라블라 이은덕 나오고 여러분 이름을 치면 여러분 이름이 나오겠죠. 입력 안내문에 있었던 이 이름 땡땡이는 결과에는 나오지 않아요. 결과에는 나오지 않고요. 결과에는 나오지 않고 어디에만 나오느냐? 바로 설명 입력할 때, 그러니까 입력할 때에만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때 뭐 또 보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안내문을 넣어야 할 경우에 어디에 넣는다? 이렇게 소가로 안에 내용을 넣는다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좀 화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자, 보면 그래서 input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변수와 함께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배울 때 인풋이 한번 더 나올 거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변수를 배웁니다. 변수를 배우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다면 선생님이 조그만 상자를 이용해서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변수라는 어떠한 상자 또는 그릇으로 선생님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빈 상자와 빈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을 배우면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변수라는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요. 그 상자 안에 변수라는 상자 안에 들어가는 값이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요. 막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변하지 않는 수 것도 있어요. 걔는 상수, 항상 똑같다고 해서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는 지금 배우지 않으니까 몰라도 되고요. 일단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이름이 변수라고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빈 상자를 변수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다가 특정 값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요 숫자형하고 문자형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태도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건 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자, 선생님 그림을 그렸는데요. 봅시다. 이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상자가 하나 있죠. 여기 이제 변수라는 상자예요. 변수라는 상자인데 그 안에다가 선생님이 17이라는 자료를 화살표를 그려놨죠. 화살표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집어넣겠다 이런 의미고요. 박스 앞에 이렇게 영어로 써놨죠. 얘가 변수 상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변수 상자에 이름표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상자에다가 도대체 이건 보드가 들어있는 거야 했을 때 여기 참기름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양말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공책이 들어있다거나 해서 이름을 붙여주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 요거를 변수명, 변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써놓은 거는
요 자료가 숫자 형태다. 그 중에서도 소수점이 없는 정수 형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상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윤덕이라는 이름이 화살표 아래에 있으니까 집어넣겠다. 뭐다?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변수에 담긴 자료이다. 자, 변수에 담긴 자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 집어넣은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름, 변수의 이름. 그러면 이윤덕이라는 단어는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야. 자료 형태는 문자다. 그래서 코드로 나타내면 코드로 나타내면 age라는 상자에 17을 집어넣었다. 그럼 age는 17. name이라는 상자에 이은덕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그럼 name은 작은 따옴표 안에 이은덕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작은 따옴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손가락 한 개를 양쪽으로 들고 뿌잉뿌잉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뿌잉뿌잉 한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코드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옆에서 의미를 지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변수 이름 이퀄 저장할 값 age는 17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썼잖아요. 자, 요 age는요 변수 이름입니다. 아까 박스 상자에 붙어 있었죠. 그 다음에 17은 우리가 저장할 값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요 등호가 중요합니다. 요 등호가 매우 중요하죠. 이게 수학에서는 등호가 같다라는 의미지만 우리 코딩에서는 뭐 C언어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코딩에서는 이 등호 표시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왼쪽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왼쪽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장할 값이 있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저장할 값을 어디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뿅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왼쪽으로 집어넣어라.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지우고 너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이라는 자료를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넣어라. age라는 이름을 가진 데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변수 age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변수 상자 age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상자에 등호는 넣어라. 뭐를? 17을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앞으로 변수를 배울 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변수 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변수 상자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니까 age에 17을 넣기도 하고 18을 넣기도 했죠. 그죠? 처음에 age라는 변수 상자에 17을 넣었어요. 근데 요 18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18을 넣고 싶을 때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형식이 가능하겠죠. 17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18을 그냥 같이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17이 들어있는데 같이 있기 싫어서 17을 빼내고 난 뒤에 18을 넣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변수라는 애는 같이 있는 걸 싫어해요. 기존에 뭔가 자료가 들어있으면 그 자료는 강제적으로 빼내고 새롭게 들어갈 자료가 들어갑니다. 이게 변수의 규칙이에요. 문법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 17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age라는 변수 상자에. 근데 18을 넣고 싶으면 요 화살표 모양 보이죠? 이렇게 17을 빼내야 돼요. 그럼 요 안에 비어있죠? 요 안이 비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18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age에 들어간 값은 18만 있는 거죠. 17과 19 같네. 17과 18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빠져나가서 없고요.
요 18만 남게 된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변수는 내가 넣었다가 뺐다 이거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에 들어간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들어간 게 18이 들어갔잖아요. 18이 들어갔기 때문에 18만 남게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 지우면서 설명을 하지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 18만 남는다. 그걸 갖다가 굳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자,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변수에 담긴 자료는 수시로 변해요. 그리고 기존 자료는 빼내고 수시로 자료를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자료를 사용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자료를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보니까 name은 작은 따옴표 이은덕이라고 했어요. 이거 뭐겠어요? 네, nam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 상자에 이은덕이라는 애를 문자를 집어넣어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얘에서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에서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러면 네임 상자에는 문자 이은덕이 들어가요. 작은 따옴표 한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 큰 따옴표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린트 가로 열고 네임을 썼어요. 네임을 썼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보니까 이 네임 안에 자, 봅시다. 우리가 문자를 쓸 때는 얘처럼 작은 따옴표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작은 따옴표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문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따옴표가 없다. 그러면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프린트라는 명령어 또는 프린트라는 함수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name이란 이름이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 위에 이런 변수명이나 나중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함수명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name이라는 애를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통 찾습니다. 위로 올라갔더니 여기 있네. name 상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은덕이라는 애가 들어있네 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대로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프린트 했으니까. 그래서 이은덕을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단 출력할 때 요거 따옴표 출력 안 합니다. 이거는 문자라는 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어떠한 문법 규칙인 거지 작은 따옴표에 낚이면 안 돼요. 입력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출력 결과에는 걔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요 문제가 뭐냐면 요거 우투더 영투더 우 여기 있네요. 어떤 값이 출력될까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name이라는 상자에 자 이렇게 name하고 옆에 이름 쓰고 등호가 나오면 무조건 변수예요. 거의 변수예요. 그냥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name이라는 상자에 이은덕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또 얘 이제 끝났어. 근데 보니까 name 상자가 또 있네. 근데 여기다 뭘 넣는데요? 우영우라는 애를 우투더 영투더 우 그러면서 또 집어넣겠대요. 등호가 있어서.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있는 값은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name이라는 상자에 있는 name이라는 상자에 이은덕이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내야 돼요. 빠지고 얘를 없애고 여기에 우영우를 다시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프린트를 하래요. 자, 프린트 내용은 요 안에 있는 건데 네임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작은 따옴표가 없죠. 큰 따옴표도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다?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찾아라. 그럼 위쪽에 있다고 그랬죠? 네임 두 개가 있어요. 보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걸 입력해야 돼? 어떤 내용을 써야 되나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상자에서 출력할 때는 아까 배웠죠. 맨 마지막에 들어간 애를 뽑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들어간 거고 얘가 두 번째 들어갔고 순서로 따지면 우영우가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영우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기본적인 여러분은 변수 개념을 완전히 잡은 거예요. 다음 장에서 이 변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자, 변수 값에 저장하고 사용하기. 이거는 아까 배웠던 거 복습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수의 기본형은 우리 배웠던 것처럼 변수 이름 쓰고 등호 쓰고 자료 들어갈 자료를 쓰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요 등호는 수학에서는 같다는 의미로 요 등호기를 쓰지만 코드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오른쪽 자료를 왼쪽에 넣는다는 의미로 쓴다. 코드에서는 요거 별표 3개. 왜?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변수 이름 자료처럼 변수 값을 넣어 변수의 값을 넣어 기억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장한다. 변수의 자료 저장해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선생님이 A는 10 이렇게 짜게 되면 어떠한 메모리 공간에 변수 상자를 만들어요. 뭐 학교로 따지면 뭐 운동장에 만든다거나 뭐 체육관에 만든다거나 교실에 만든다거나 알 수 없지만 컴퓨터가 임의의 메모리 공간에 A는 10이라는 변수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 써 있죠. 메모리 공간에다가 A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상자를 만들고 이 변수의 상자에 10을 저장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건 요겁니다. 변수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저장하는 값을 뭐라고 한다? 초기값이라고요.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만든 건 초기값. 그래서 방금 A는 10이라고 선생님 만들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래서 이 변수의 초기값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요 10을 빼고 A에다가 20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넣을 때 30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30을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초기값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요 A는 10이라는 요 값만 초기값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파이썬에서는 초기값을 저장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에러가 납니다. 반드시 초기값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초기값을 저장하는 작업을 변수를 정의한다. 변수를 뭐 한다고? 정의한다. 변수를 정의한다. 다른 말로 변수를 정의한다 말고 변수를 선언한다라고도 해요. 변수를 선언한다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선생님 시험 문제 낼 때 다음 변수를 정의했다. 다음 변수를 선언했다. 이거는 뭐 책에 따라서도 이게 정의했다, 선언했다 뭐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과 정의 잘 알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나서 자 다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A라는 상자에다가 10을 넣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10을 빼내고 20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여기선 그 얘기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자 변수 상자에 방금 이렇게 10을 집어넣었죠. 요 10을 쓰고 싶을 때 요거를 갖고 와서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값 자체 요 10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해졌죠. 지우겠습니다. 10을 직접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 A라는 상자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하실 때 소금 갖다 달라면
소금 한 꼬집 해갖고 뭐 소금을 그릇에 떠온다 숟가락으로 떠온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쵸. 소금이 들어있는 병이나 상자를 갖고 오면 소금통을 갖고 오면 어머니가 그걸 사용하시죠. 그걸 사용하시죠. 요 갑 자체는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요 변수명은 소금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금통을 사용하는 거예요. 갖고 와서 내가 그 소금통에서 소금을 꺼내서 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10, 요 변수를 예로 들면 A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 10이 아닌 변수명 A를 불러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우리 그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자, 이거 볼까요? 요거 뭐죠? A는 10. 그렇죠. A라는 변수 상자에 등호가 있으니까 변수라는 거 우리 이제 감 잡아야 돼요. A equal 10 는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있으니까 변수네.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집어넣는다. 아하. 변수 A 상자에 10을 집어넣어라. 됐죠? 그리고 나왔더니 프린트 뭐예요? 화면에 출력해라. 뭐를? 자, A를 출력하는데 A에 뭐가 있어요? 따옴표가 뿌잉뿌잉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따옴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뿌잉뿌잉 해갖고 감싸서 붙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따옴표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라. 이런 의미예요. 프린트가 붙으면. 그래서 A가 나오는 겁니다. 왜 A가 나오는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한번 비교하면 똑같죠? 왼쪽하고 비교하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차이라면 프린트 A에 얘가 뿌잉뿌잉 작은 탐비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요거 분명히 A는 문자인데 따옴표가 없으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변수명일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변수명이에요. 변수명이 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제일 처음 만난 A가 딱 버티고 있네요. A에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10을 집어넣었죠? 이 값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상자 일단 불러와 이 얘기예요. A 상자 불러와서 뚜껑을 깠더니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이 들어가 있죠? 그거 출력하라는 거죠. 프린트니까. 그래서 10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3번. 이번엔 B라는 상자를 우리가 만들었네요. B라는 상자를 만들었어요. B라는 상자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학생, 문자 학생. 문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작은 따옴표가 뿌잉뿌잉. 그리고 학생이라는 단어가 문자인 건 알고 있지만 숫자인 경우에는 이게 숫자의 3인지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할 때 작은 따옴표를 구분해야 되니까 항상 따옴표로 감싸 있는지 안 감싸 있는지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무튼 B라는 상자에는 학생이라는 문자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한 다음에 B를 썼죠. 혹시라도 이거 예전 버전 받은 친구들은 수정을 좀 해주세요. 거기에 모르고 선생님이 요 B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지금 거 보면 없죠? 이게 없어야 요 실행 결과가 그대로 되니까. 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요게 작은 따옴표가 없으니까 B라는 상자를 갖고 와라 이 얘기예요. 이 B라는 상자를 갖고 왔더니 거기에 학생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출력하라는 거니까 학생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라는 상자에 아까 학생을 집어넣는데 이번에 새롭게 C라는 상자에 고등이라는 아이를 한번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상자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B, C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프린트 C 더하기 B를 해서 출력을 해라. 자, 문자하고 문자끼리 더할 수 있고요. 숫자하고 숫자끼리 더할 수 있어요. 근데 문자하고 숫자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인 건 얘네들이 뿌잉뿌잉 작은 따옴표를 두 개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더할 수 있네. 이제 더하는 순서를 봐야 돼요. C하고 B하고 C가 앞에 있으니까 고등. 더하기의 의미는 실제로 우리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붙여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붙여 써라. 학생 이렇게 붙여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겁니다. 요 더하기 기호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 사이에 더하기 기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붙여 쓰라는 어떤 수식인 거지. 그거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 대신에 요 더하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콤마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콤마를 요거 대신에 더하기 대신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콤마를 집어넣는다. 이거 대신에 이거 뭐 지워지지가 않네. 잠깐만요. 자, 이거 대신에 살짝 지우고 선생님이 콤마를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C, B가 되죠. 자, 이 콤마를 쓰게 되면 붙이는 건 붙이는 건데 B라는 애와 C라는 애가 독립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마치 소금 상자와 설탕 상자가 따로 있고 뭐 기름 상자와 물 상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하면 돼요. 아까는 숫자하고 문자도 이렇게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등 하고요. 상자 따로 띄어쓰고 자 학생 한 칸 띄는 고등학생이 나와요. 그래서 요 콤마가 있으면 여기가 문자고 얘가 숫자여도 문자 값 찍고 한 칸 띄고 숫자 값이 나와요. 더하기를 했을 때는 안 되지만 요 콤마를 썼을 때는 문자와 숫자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끼야. 잠 깨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이 요 수업 시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 별표 5개, 변수 이름 짚는 규칙의 별표 5개입니다. 5개. 자,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은 얘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뭐만 사용할 수 있느냐? 숫자 쓸 수 있고요. 알파벳 쓸 수 있고요. 한글 쓸 수 있고요. 우리 언더바라고 얘기하는 언더스코어 4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넘버 3 student my 언더바 age 한글 이름. 네, 실제로 변수 이름으로 한글은 잘 안 써요. 한글은 잘 안 쓰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어에도 뭐 예외적 법칙이니 뭐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에도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예외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예외적 법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 법칙 또는 안 되는 거. 방금 숫자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변수의 첫 글자는 숫자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first를 갖다가 1st 첫 번째 생일 할 때 1st happy birthday 1st birth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1이 숫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이건 문법에 맞지 않아. 그러면서 에러 삑 뜹니다. 두 번째 안 되는 거. 숫자로만 구성된 변수 이름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어요. 이런 거 2022 뭐 이런 거. 요건 뭐 위에 거 보면 알잖아요. 여기에서 1이 제일 먼저 써있는데 여기도 2022라는 건 결국 뭐야? 숫자로만 된 건. 제일 앞글자가 결국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 공백 연산자 쓸 수 없어요. 공백과 연산자 쓸 수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블루하고 선생님이 한 칸 띄고 레드 공백이 있죠? 안 돼요. 연산자 블루 더하기 레드 형태 안 됩니다. 근데 낚이는 게 뭐냐면 요 블루 빼기 레드 요거 낚이는 경우 많아요. 요렇게 이름을 우리가 많이 또 그 윈도우나 파일명 지을 때 이렇게 많이 짓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요 빼기를 연산자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한 부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는 요걸 연산자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요거 당연히 안 됩니다. 요거 안 돼요. 그래서 요 띄어쓰기도 일반적으로 많이 써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요 띄어쓰기나 요 마이너스 기호 대신 쓴 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 우리 my age 여기에 요거 그래서 얘가 있는 거예요. 언더스코어 언더바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얘 별도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같은 게 아니라 서로 틀린 거예요. 소문자 A라는 상자와 대문자 A라는 상자에 10을 넣는 거는 똑같이 10이 들어가도 그냥 상자 틀린 거.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이름만 뭐 소금, 설탕 돼 있지만 똑같이 소금 상자에도 설탕을 집어넣고 설탕 상자에도 소금을 집어넣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분하기 때문에 똑같은 A, 똑같은 B를 써도 서로 틀린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요. 처음 듣다 보니까 헷갈려 하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파이썬에서는 미리 예약된 이름은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 배웠던 프린트나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인풋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추후에 8가지 정도 쌤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할 때 미리 그 함수가 저장돼 있어요. 이 명령어라고도 하는 함수가 미리 저장돼서 예약돼서 있어서 우리가 불러다가 쓰는 거잖아요. 프린트 뭐 우리가 어떤 걸 만든 게 아닌데 프린트 안에다가 옵션에 맞게 어떠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출력이 됐잖아요. 마치 밀키트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리 돼 있는 예약어는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란다. 손님 죄송하지만 여긴 예약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음식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똑같은 에러를 띱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은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면 프로그래밍을 나중에 길게 짰을 때 이해하기 좋다고 해서 넣어준 거예요. 변수의 이름은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면 좋다.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배웠던 A, 그 다음에 뭐 학년을 B, 이름을 C 이렇게 지어주는 것보다는 나이, age, 학년, grade, 그 다음에 이름, name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내가 프로그래밍을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얘가 얘구나 얘가 얘구나 이해하기 훨씬 쉽겠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보면 내가 짠 프로그래밍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때 변수명을 의미가 있는 걸 지어주면 금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변수명의 이름은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8가지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좀 뭐라 그럴까요? 시험 문제 내다 이거 100%네요. 100% 내니까 여러분들 좀 번거롭더라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보면 복습인데 변수의 연산 결과 왜 변수를 많이 쓰는지 아이고 이거 왜 안 되니? 자, 변수의 연산 결과 정하기 예시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P는 3.14 이렇게 등호가 붙었으니까 얘 변수다. 이해되죠? P라는 상자, 변수 상자에 3.14를 저장해라. 두 번째로 내려왔더니 result하고 등호가 붙었으니까 얘도 변수네요. 거기에는 이 곱하기 의미죠? 요 별표가 P. P는 일단 보니까 문자인데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으니까 변수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숫자 5를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곱한 값을 여기다 리절트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뒤에 밑에 내려왔더니 프린트. 프린트는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보니까 원의 둘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죠. 그러면 요 안에 내용이 뭐가 나오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거 그대로 출력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의 둘레 이퀄 요건 그대로 이렇게 실행 결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하고 콤마 뭐예요? result 보니까 따옴표로 묶여 있나요? 안 묶여 있나요? 안 묶여 있죠. 그죠? 안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변수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여기에 방금 했던 result 변수명 요거 안에 들어있는 값 요거 계산한 값 요걸 집어넣으라는데 봅시다. 2 곱하기 P 곱하기 5 일단 2하고 5를 곱하면 10이 되죠. 10 곱하기 P가 되잖아요. P에 뭐가 들어있나요?
P에 3.14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곱하면 31.4가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찍어라. 그래서 31.4가 됩니다. 그래서 등호 다음에 한 칸 띄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칸 띄어서 원에 둘러 이꼴 31.4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사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좀 알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는 똑같은 건데 조금 바뀌어요. 보면 P 똑같습니다. P 똑같아요. R도 똑같아요. 맞나요? 아니죠. R은 지금 만들었잖아요. 옆에 볼까요? 여기는 R이 없어요. R이 없어요. R은 보니까 밑에 줄로 내려와서 보니까 아까 이 R 요걸 아까는 5로 줬단 말이에요. 고정으로 5를 준 거를 갖다가 요 5 대신에 R이라는 변수항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5를 집어넣은 거죠. 자, 리절트에 2 곱하기 P 곱하기 아까 5였던 걸 이 5였던 걸 R로 바꾼 거죠. 자, 이 R로 바꿔서 프린트 원의 둘레 이퀄 똑같이 아까처럼 리절트 뭐 2 곱하기 P에서 3.14 불러오고 아이고 지저분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2에서 P에서 얘를 이렇게 불러오고 R에서 얘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2 곱하기 3.14 곱하기 5가 되겠죠. 선생님 그냥 5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번거롭게 한 줄 더 만들게 R은 5를 썼나요?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이제 변수를 왜 사용하냐면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그냥 5를 직접 써도 되지만 R을 써주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요 반지 예를 들어서 요 반지름이라는 게 수시로 막 어떤 원은 반지름이 5인 것도 있고 7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를 찾아서 바꾼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반복되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R이라는 변수를 썼다고 합시다. 여기다 10을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프로그램을 10만 줄짜리 짰어요. 10만 줄. 근데 이 R이라는 변수 대신에 요 10이라는 숫자를 내가 특정 계산식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10, 10. 이래갖고 이걸 한 500개 정도 넣었다고 합시다. 요 10을 500개 정도 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프로그램을 짜는 걸 원하는 사람이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게 10이 아니라 12를 넣었어야 되는데 10으로 잘못 알려드렸어요.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 10을 넣으면 500개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찾기도 힘들고 수정하기도 힘들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진짜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근데 R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내가 R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R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계산할 때 여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 요 R로 썼잖아요. 요 R을 5로 만약에 썼다. 그럼 다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요거 한 번만 싹 12로 바꿔주면 여기 들어가는 값은 어때요? 알아서 다 바뀌죠. 한 번에. 그럼 500번 찾아야 될 걸 한 방에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보통 사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시 1과 예시 2는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코드인데 예시 2는 변수를 사용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코드가 길어졌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 거고요. 예시 1은 좀 노가다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변수에 저장되는 타입에는 그동안 배웠던 거가 있는데 요거 외에도 더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배운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숫자형이 있고요.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형, 문자열. 그래서 숫자는 두 파트로 갈려요. 정수와 실수.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거, 소수점 없는 거. 얘는 소수점이 있겠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강제로 바꿔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소수점을
없애야 되는 경우 또는 소수점을 굳이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 예를 다 들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럴 경우에 정수로 만들어야 될 경우, 실수로 만들어야 될 경우 강제로 앞에다가 우리 수식 붙이듯이 이렇게 써주는데요. 정수는 인티저의 약자인 인티저, 원래 오리지널은 인티저라고 하는데 그거 다 쓰기가 기니까 명령어로 int라는 걸 써요. C 언어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 그 다음 실수는 float, float. 그 다음 문자를 바꾸는 경우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자를 바꾸는 경우는 없지만 숫자 3을 입력했는데 요게 숫자하고 문자하고 더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마치 더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더하기 위해서, 붙여주기 위해서 요렇게 만드는 거를 강제로 해주는 게 str, 스트링인데 요걸 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링, 인트, 플롯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한번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변수 값에 직접 입력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input 배웠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번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P에 3.14 들어가는데 R을 아까는 우리는 숫자 5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input, 우리 앞에 배웠던 input을 이용해서 썼어요. 키보드로 바뀌었다는 거죠. 키보드로. 아까 input 쓰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커서 깜빡깜빡 돼서 숫자 집어넣으면 집어 들어간다고 그랬죠. 집어 넣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작은 따옴표하고 반지름은이라고 써있는 거 뭐랬어? 설명이라고 그랬죠? 자, 실행화면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넣으면 빈 커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커서만 깜빡깜빡 되는데 요 다음에 얘는 커서가 여기서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깜빡깜빡 돼요. 그 다음 리절트는 리절트라는 변수명에 곱하기 p 곱하기 요에 곱하기 r은 내가 입력받은 값, 인풋으로 입력받죠, 키보드로. 그 값을 넣겠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여기 아까 한 거랑 똑같죠. 원에 둘레는 콤마 리절트 요 값을 출력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5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 되니까 여기다 5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그런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해요.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모르시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냐면요. 이 인풋이라는 아이는요. 입력받는 건 모조리다.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뭐로 인식한다고요? 문자로 인식합니다. 모조리 문자로 인식을 해요. 자, 여기 좀 올려서 봅시다. 자, 인풋으로 입력한 아이는 인풋 요걸로 입력 받으면 모두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2 곱하기 이 숫자 3.14 P2 값인 3.14 숫자 R은 요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야? 문자죠, 문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P 곱하기 R을 하죠. 그러니까 문자를 곱하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했는데요. 요걸 3으로 하면 돼요. 3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문자도 곱하기는 선생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연산자는 안 되는데 곱하기는 된다고 했어요. 이게 3이면 왜 되느냐? 그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2 곱하기 P가 3이죠. 3 곱하기 문자로 내가 5를 집어넣는데 이 5는 문자로 인식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럼 요건 6이죠. 6 곱하기 문자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곱하기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수는 돼요. 무슨 의미냐? 이 문자를 요 정수만큼 반복해서 써라. 6 곱하기 문자 5니까 5 6번 쓰라는 얘기예요. 5를 6번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돼요. 근데 3.14로 하면 왜 안 되느냐? 딱 떨어지는 정수배가 아니고 실수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 배수만큼 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쓰다가 5 다 쓰다가 요 마지막 5를 뭐 이렇게 뭐 5를 쓰다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로 썼을 때는 에러가 오류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실수로 쓰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설명 보면 여기 P는 실수, 여기 실수로 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실수로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써놓은 정수처럼 정수라면 오류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데 계산이 돼요. 봅시다. P 똑같이 3.14 넣었어요. R 인풋으로 받았어요. 리절트 아까랑 똑같아요. 프린트 아까랑 똑같아요. 바뀐 건 뭔가요? 자, 요거 인트하고 선생님이 가로를 넣었어요. 이거는 강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받은 값을 집어넣으라는 건데, 자, 집어넣는 건데 바꾸고 싶은 데이터 타입 형식을 적고 감싸는 거예요. 나 요 인트형 정수형으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는데 정수형으로 받아줄 거야. 그러면 정수형으로 들어온다고 인식이 되면 그 정수를 숫자로 바꿔줄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형태 타입은 뭐예요? 인트 타입. 즉 정수 타입으로 받을 거야 이거야. 정수형으로 받을 거야 라고 선언을 했고, 정수 형태 모양이 이렇게 5가 들어오면 정수 형태 모양이 들어왔네. 그러면 숫자 5로 알아서 변화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정수 5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인트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1을 넣을 수도 있죠. 내가 받고 싶은 타입은 뭐예요? 인트잖아요. 정수형 타입인데 실수를 넣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타입은 정수형을 넣으라고 그랬지 실수형을 넣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에러가 납니다.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그건 정수형이 아니야. 실수형이야.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만약에 실수형을 여기다가 넣고 싶으면 아까 우리 배웠던 거 뭘 넣을까요? 플롯 FLOAT를 넣어주면 실수형도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정수형을 집어넣으면 방금처럼 5를 집어넣으면 5.0으로 인식을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풋으로 입력받으면 뭐라고요? 모두 문자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인식하는 R을 숫자형 데이터로 타입을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인풋 명령어 앞에 바꾸고 싶은 데이터 타입 형식을 적어야 돼요. 나는 인트형으로 타입을 바꿔서 요거를 받고 싶어 입력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풋 명령어를 요거 소괄호로 감싸주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강의가. 자, 데이터 타입 바꾸기. 자,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방금 바꿨어요. 이거 복습입니다. 방금 한 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할게요. 예실. 자, 스코어라는 변수에 정수 79를 넣었어요. 스코어라는 변수에 밑에 내렸던 스코어 상자가 또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상자가 나오면 이 상자에 있는 거를 빼고 이 스코어, 똑같은 스코어라는 상자에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로 안에 스코어가 이렇게 들어있죠. 가로 안에. 이건 뭐냐면 이 스코어 상자에 있는 거를 갖다가 뭔가 앞에서 수식을 정해주는 거예요. 요 플롯이 적혀있죠. 플롯 형태로 바꿔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스코어를 플롯 형태로 바꿔서 스코어 상자에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79가 79.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들어가고 프린트 스코어. 그러니까 요 스코어가 아니고 요 스코어가 들어가겠죠. 맨 뒤에 있는 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썼던 79.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뭐 굳이 그림으로 따지자면 뭐 요런 형태예요. 자, 79가 들어있는 요 상자를 플롯이라는 형태에 들어있는 스코어라는 상자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 뭐 그림은 집어넣기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시 2번. 자, 요거는 넘이라는 상자, 넘버를 다 쓰려니까 귀찮아서 넘이라는 이름으로 아무튼 넘버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요 33이 뭐예요? 여기 따옴표가 뿌잉뿌잉 붙어 있으니까 숫자가 아니고 얘는 뭐다? 문자다, 문자. 문자 33을 넣었어요. 넘이라는 상자에. 자, 내려왔더니 넘이라는 상자가 또 나왔어요. 아하, 기존에 있던 거 뭔가 바꿔서 넣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똑같은 게 나오면. 봤더니 가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일단 집어넣었어. 문자 33을 넣었는데 앞에 인트가 붙어 있네요. 가로로 묶였죠. 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수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랬죠. 강제로 형변환 해주는 거. 그러니까 33을 강제로 정수로 바꿔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문자 33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넘 하면 33이 나오는 거죠. 얘가 없어도 33은 찍혀요. 그때는 문자 33이 되는 거고요. 지금 찍은 33은 문자 33이 아니라 정수 33이에요. 그래서 정수 33인지 문자 33인지 알고 싶다면 헷갈리면 여기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넘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자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넘이 33 정수 33이니까 33 더하기 7 이렇게 돼서 여기가 실행 결과가 40이 나올 거예요. 40이 나온다면 얘가 정상적으로 인트가 적용이 된 거고요. 만약에 33 더하기 7을 했는데 요게 에러가 아니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요게 문자형이면 따옴표가 붙었으니까 문자 더하기 숫자가 되니까 선생님 문자하고 숫자는 물과 기름이라 더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섞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에러 난다고 했죠?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타입 에러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서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면 형변환이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주석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는 못 알아먹고 사람만 알아먹는 글씨예요. 그래서 여기 좀 설명이 있는데 주석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는 우리가 아무리 뭐 100만 줄을 입력해도 컴퓨터는 거기에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뭐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한글로 설명을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설명이에요, 설명. 사람이 이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짰고 이 변수를 왜 이렇게 줬고 이거는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뭐 이런 설명 써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하면 한글로 써주는 게 제일 좋고요. 외국 사람이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영어를 써주는 게 좋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영어도 쓰고 한글도 써야 된다면 섞어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주석을 쓸 때 코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주석이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석이 시작되는 맨 앞에 요거 샵을 넣습니다. 샵 기호를 넣으면 요거 주석 표시는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우리 파이썬은 일단 샵 기호를 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샵. 자, 물음표도 아니고 샵입니다. 샵. 그래서 요거 뒤에 뭐 이렇게 쌀라 글씨를 쓰면 이거는 전부 다 주석이 돼서 컴퓨터는 읽지 않습니다. 자, 여기 써 있죠. 샵 기호 뒤에 나오는 놈은 컴퓨터는 읽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의 단점은 있어요. 샵 기호는 만약에 줄바꿈을 하면 또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쓰고 밑에다 또 뭐 쓰고 싶으면 두 번째 줄에도 샵을 해서 쏠라 쓰고 세 번째 줄에도 샵을 해서 뭐 써야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 여러 줄 쓰는데 샵 굳이 계속해서 쓰지 않을 수 없나요? 네, 그럴 때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 주석이 돼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3개 쓰고 쏠라쏠라 쓴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면 얘와 얘 사이에 있는 내용은 컴퓨터가 주석으로 인식을 합니다. 요거 대신에 큰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3개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샵 기호를 사용하는 거를 저는 선생님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가 좀 작은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코드를 이렇게 짜면 여기 보면 선생님이 붉은 글씨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감싸고 있죠. 요거는 변수가 이제 문자가 아닌 주석으로 인식을 해서 컴퓨터는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짜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죠. 야, 이 프로그램은 원의 둘레를 구하는 프로그램이야. 변수 P는 원주율을 저장한 변수고 변수 R은 반지름을 저장한 변수야.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이해하기 쉽죠. 컴퓨터는 이걸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써주는 거고 여기 샵 원의 둘레 요거는 요 공식이 리절트 값 E 곱하기 P 곱하기 R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써주는 거죠. 여기다가도 많이 쓰지만 보통은 요렇게도 쓰지만 여기에다 많이 써요. 여기 바로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원의 둘레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옆에 보통 많이 쓰고요. 뭐 상관없어요. 옆에다 쓰든 위에다 쓰든 아래에다 쓰든 컴퓨터는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읽지 않습니다. 이 옆에 쓰면요. 여기까지는 딱 있고 선생님이 방금 옆에다 쓴다고 했죠. 이 옆에 샵을 딱 만나면 이거 주석이네. 그리고 인식 안 해요. 인식 안 해요.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주석. 선생님이 다음 중 뭐 주석 모양으로 알맞은 걸 골라라 해놓고 뭐 샵도 집어넣고 물음표도 집어넣고 달러 기호도 넣고 그러면 여러분이 샵을 골라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오류가 발생하는 코드를 고르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나머지 4개 항목의 결과값을 예상해 보세요. 자, 봅시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A는 99 프린트 str A 더하기 자, 요거 좀 1번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오류가 납니까? 자, 일단 A에는 숫자 99가 들어갔어요. 정수 99죠, 정수. 그런데 프린트하고 str A를 갖다가 강제로 형변을 했네요. 99로 강제로 이렇게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다가 더하기 문자 점 9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문자니까 99.9라고 찍히네요. 그러니까 오류 발생하지 않아요. 얘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B는 보니까 따옴표가 붙어서 문자 45가 들어갔어요. 그거를 프린트하는데 플롯 B를 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를 B를 강제로 형변을 한 거죠. 45인데 플롯으로 바꿨으니까 45.0 나누기 3. 된다. 실수해서 정수로 나누는 거는 나눠져요. 실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나누기 숫자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B 2번은 오류 안 나요. 3번. 자, C의 input 숫자 입력하라고 땡땡 돼 있으면 이제 이게 나오겠죠. 숫자 입력 땡땡 한 다음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겠죠. 이런 식으로 커서가 일자로 깜빡깜빡 돼요. 거기다 내가 숫자를 예를 들어서 2를 넣었다고 합시다. 2. 그러면 프린트 여기 2/5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인풋으로 입력받는 건 2를 입력받았는데 이 2는 숫자가 아니라 인풋으로 입력받은 무조건 문자라고 그랬죠? 문자 나누기 숫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연산 안 된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되는 건 곱하기 정수로 딱 떨어진 곱하기만 된다고 그랬는데 문자에 이거는 숫자죠. 숫자를 안 된다. 그래서 에러가 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5번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도 인풋 명령어인데 일단 똑같이 아까처럼 숫자 입력을 받아서 딱 했는데 자 프린트 D 곱하기 5 선생님이
여기다 D 값, 요 D, 요 인풋으로 입력받은 걸 3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5, 정수로 곱하네요. 그럼 뭐야? 요 3이라는 입력받은 숫자를 5번 반복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3, 3, 3, 3 이렇게 3이 5번 나오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아요. 오류가 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요거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라는 값에 알파벳 2라는 값에 인풋 숫자 입력 땡땡 받으려는데 앞에 인트 방금 배웠죠? 인트로 수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트를 강제로 형변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야? 인풋으로 받은 무조건 문자인데 요거 정수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수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아까 넣었던 3을 똑같이 넣었다. 그런데 요게 원래 문자인데 요거 때문에 이 인트 때문에 숫자로 바뀌었죠. 요 샵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렇죠. 주석.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가 읽지 않기 때문에 얘는 컴퓨터는 몰랑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투명 인간 같은 거예요.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얘는 뭐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계산하래요. 프린트 2에 선생님이 3 넣었으니까 3 곱하기 숫자 5. 요 2도 숫자죠. 5 그럼 15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15. 그래서 아까 틀린 거는 3번이 틀리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진도가 나갔고요. 다음 2장이 있는데 추가로 배우는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복습입니다. 그래서 복습하고 추가로 배울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장은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글씨가 좀 작은데 그냥 할게요. 자, 변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말하며 변수가 그러니까 뭐 앞에 변수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변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말하고 변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말하며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어요. 수시로 뭐 100번이고 200번이고 변수 변경될 수 있다고 그랬죠. 변수명은 저장 데이터의 특징을 살리는 이름으로 지으면 좋다고 선생님이 아까 변수명 만드는 규칙 얘기할 때 했어요. 변수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A는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는 변수명, 오른쪽엔 값,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변수명, 오른쪽 값. 샵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주석이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면 컴퓨터는 뭐예요? 얘는 인식을 안 하죠. 얘만 인식을 한다. 자, 두 번째 변수에 연산식 넣을 때는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변수명 쓰고 a 더하기 b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됐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4번을 안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줄여 쓰는 법을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자, 요거 조금만 확대를 할게요.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자, 줄이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A에다가 똑같은 걸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A의 기존 A 값에다가 B를 더한다. A의 기존 A 값을 넣고 B를 뺀다.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곱하기고 여기 나누기 다 형태는 똑같은데 연산자 기호만 바꿔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거를 코드를 짤 때 이게 이제 기니까 그걸 줄이자고 만드는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현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굳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이렇게 많이 쓰면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A를 보니까 여기는 A가 한 번, 2번 썼어요. 근데 여기는 A 한 번에 끝났죠? 다른 거는 이제 등호하고 이게 바뀌었는데 자, 봅시다. 여기다 선생님이 쓰면서 할게요. A는 A 더하기 B를 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A이기 때문에 일단 A를 쓰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요거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기호를 씁니다. 더하기는 쓰고 B
됐습니까? 자, 쓰는 법 알려줄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할 겁니다. 보니까 A, B, 얘하고 겹치는구나. 그럼 겹치는 애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등호는 우리 일반 수학식 쓰듯이 맨 마지막에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부호를 찾으세요. 더하기, 부호. 여기는 빼기 부호가 되겠죠. 더하기. 그리고 더 이상 부호가 없으니까 는 쓰고 마지막에 B를 써준다. 그러니까 얘 제일 처음 써주고 얘 마지막 써주고 요 겹치는 A는 하나를 지우세요. 그리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A 더하기는 B.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거는 얘하고 겹치죠. 그러니까 A를 쓰고 그러면 하나 없어진다고 겹친 거 쓰고 등호는 맨 마지막에 쓰라고 그랬죠. 그럼 곱하기 기호가 있으니까 곱하기는 맨 마지막에 반대편에 등기호. 왜냐하면 이거 등호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등호가 들어가면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 오른쪽에서 뭔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있어야겠죠. 오른쪽에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요거를 갖다 반대로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요걸 반대로 쓸 때 A, 겹치는구나. A, 뭐하고 겹치는가? 슬래시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요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보면 A의 값에 기존 A 값에 B의 값을 더한 결과를 A에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A라는 값이 있는데 내가 기존에 있었던 A 값을 갖다가 다른 문자를 저장을 해서 다른 문자가 아니라 다른 숫자를 저장해서 결과값을 다시 저장할 때 이런 형식으로 줄여서 많이 쓴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용으로 많이 내고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뭐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다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자, 얘하고 보면 차이가 뭐예요? 따옴표가 있고 없고 차이죠? 자, 프린트 따옴표 없는 감싸고 있지 않은 리절트는 변수 리절트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고,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옴표 안에 있는 글씨 리절트를 출력한다. 이거 중요하다 했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6번. 자, 선생님이 변수명을 NAME가 아니라 NAEM으로 했어요. 웃기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영훈이라는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프린트하고 NAME를 썼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애가 위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코드가 한 줄밖에 없는데 얘하고 스펠링이 틀리죠. NAEM이고 얘는 NAME예요. 그러니까 NAME라는 애가 없으니까 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가 없어. 여기 위에 변수명이 NAEM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름을 안 갖고 있으면 네임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아주 6번 별표 한 두세 개 하세요. 3개 하세요. 그 다음 입력받은 변수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거. 자, 요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변수망 쓰고 등호 쓰고 인풋 써서 요거를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R은 인풋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인풋은 숫자를 넣어도 문자로 저장하는 게 중요해요. 숫자를 넣어도 뭐로 저장한다? 문자로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형식으로 코드를 쓰면 실제로 프린트문을 했을 때 에러가 나온다는 걸 했었죠? 그 부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8번 이거 너무 중요하죠? 변수의 특징은 마지막에 저장된 값만 기억을 합니다. 자, ABC에다가 처음에 나온 등호 있으니까 변수죠. ABC에다 10을 넣었어요. ABC 더하기 는 요거 풀이하면 요거라고 그랬죠. ABC 더하기 는 이렇게 나오면 요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는 ABC 더하기 5.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ABC는 ABC 더하기 5. 요 형식이니까 요 계산한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요 ABC 더하기 5를 했으니까 기존의 ABC에 있는 값에다가 5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더하기 5. 기존 ABC에 10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5를 더해서 다시 ABC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프린트 ABC를 하면 실행 결과가 15가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뭐 요거는 별표를 당연히 한 3개 해야겠죠. 타입 알아야 되면 되고 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정수형은 int, 실수형은 플롯을 써준다. 문자열은 str을 써준다.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요거 뭐 10번을 앞에 걸 이해한다면 10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데이터 타입을 감싸는 거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stra라고 쓰면 뭐예요? 이거 문자로 강제로 문자열로 바꾸라는 거죠. a 값에 뭐가 들어있든지 a를 문자열로 바꿔라. 여기 볼게요. a는 90. 얘는 a 상자에 정수형이 들어갔어요. 근데 a 값을 또 만났는데 등호하고 a 값에 새로운 값을 넣으라는데 기존 a 값에 str을 붙여서 문자열로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점수는 이거 문자잖아요. 더하기 a에 뭘 넣었어요? 90을 넣었잖아요. 여기 근데 정수형 90이죠. 90이 아니, 정수형이 아니라 문자열 90이죠. 문자. 그래서 점수는 여기 한 칸 선생님 띄었었는데요. 9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점수는 한 칸 띄고 90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요거를 안 쓰고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안 쓰고 자 여기 없어요. 요거 없이 이렇게 코드를 넣었다. 이렇게 두 줄만 넣은 거죠.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에러가 나죠. 왜? 요건 문자고 요건 숫자니까 더할 수 없죠.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입 에러가 나온다. 타입 에러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3단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예제 문제 또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